안녕하십니까. 경주지의 금병천입니다.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경주지에 21년도 10월달 온라인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실전 촬영과 컬러 모드와 컬러 세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구도와 노출 브레이키팅입니다. 사진을 촬영하기 전에는 항상 어떻게 사진을 구성할지 미리 생각합니다. 구도를 가로 또는 세로로 할지, 조리개 개방 또는 조여 사용할지를 생각합니다. 평강 필터를 사용할지 등 기본적인 고려사항을 생각합니다. 촬영에 임하면 동일한 장면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브레이키팅을 시도합니다. 넓게, 좁게, 가로, 세로로 화면을 구성해보고 렌즈 하각도 변경하여 봅니다. 노출 역시 히스토그램을 보면서 다양하게 설정하여 봅니다. 개방 조리개부터 조인 조리개까지 활용하여 다양한 피사계 심도를 확보합니다. 촬영한 장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카메라 LCD 창을 보면서 바로 지우는 습관을 고치도록 합니다. 좋은 장면의 선정은 컴퓨터, 모니터를 통하여 지워야 합니다. 광각 렌즈 이용하기입니다. 처음에는 주로 포준 계열의 줌 렌즈인 24에서 70mm 하각을 이용합니다. 어느 정도 사진에 익숙해지면 70에서 200mm의 망원도 이용합니다. 고급 사용자가 되면 광각인 16에서 35mm 렌즈를 이용합니다. 망원 렌즈라고 해서 무조건 멀리 있는 피사체를 촬영하거나 광각 렌즈라고 해서 넓게만 촬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광각 렌즈는 우선 주제를 선정한 후 피사체에 최대한 다가가서 촬영하도록 합니다. 왼쪽 사진은 광각 렌즈 16mm를 사용해 건물에 최대한 다가가서 촬영하므로 건물의 힘찬 기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위의 사진은 강원도 청평사 계곡의 단풍나무를 28에서 200mm 렌즈와 오른쪽은 어안 렌즈를 사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망원 렌즈의 최단거리 이용 방법입니다. 렌즈의 최단거리란 초점을 맞추어 촬영할 수 있는 최소 거리를 말합니다. 표준 렌즈 50mm는 최단거리가 0.45m, 표준 줌 렌즈 24에서 70mm는 0.38m, 망원 줌 렌즈 70에서 200mm는 1.3m 정도입니다. 광각 줌 렌즈 16에서 35mm는 0.28m 정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렌즈 자체 초점 거리의 약 10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접사 렌즈는 일반 렌즈보다 최단거리가 훨씬 짧아 50mm 접사 렌즈는 약 0.25m입니다. 접사 렌즈는 가까운 거리를 기준으로 수차를 보정하였기에 가까운 거리에서 촬영하면 접사 렌즈의 화질이 일반 렌즈보다 훨씬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학대 촬영을 위해서는 접사 렌즈를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실전에서는 망원 렌즈를 사용해도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렌즈의 최단거리 이내로 피사체에 다가가면 초점이 맞지 않게 됩니다. 이 점을 역이용하여 초점이 맞기 시작하는 지점에서 촬영하여 피사체 주변의 물체들을 최대 한도로 인, 아웃 포커스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진은 피사계 심도를 약간 깊게 설정하여 코스모스를 촬영하였습니다. 위의 사진은 망원 렌즈로 하각 260mm의 최단거리를 이용하여 촬영하여 배경을 아웃포커스 하였습니다. 파노라마 사진 촬영하기입니다. 이미지를 약 30에서 40% 정도 겹친 후 촬영합니다. 50에서 60% 정도 겹친 후에 촬영하여도 무방합니다. 삼각대를 사용하여 수평을 맞춥니다. 좌우로 움직이도록 하고 자동 초점 마크를 사용하여 돌려가며 촬영합니다. 피사체에 시간에 따른 변화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움직이는 물체는 피합니다. 노출 잠금 또는 수동 노출을 이용합니다. 한 가지 노출로 통일하여 촬영합니다. 초점을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줌 렌즈의 경우 완전히 줌인 하거나 줌 아웃 합니다. 카메라를 수평으로 할지 수직으로 할지 결정합니다. 보다 넓은 범위를 사진에 담기 위해서는 수평 파노라마는 수직으로, 수직 파노라마는 수평으로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이 경우 사진 파일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처리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위의 사진은 효문 기차역을 여러 장의 사진으로 촬영한 후 포토샵에서 파노라마로 합성하였습니다. 카메라 흔들기와 줌밍 기법입니다. 사진을 촬영할 때는 카메라를 움직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카메라 줌 렌즈를 움직여 줌밍을 하거나 카메라 자체를 느린 셔터 속도로 움직이는 셔터 끌기 기법을 이용하여 추상적인 사진을 만들기도 합니다. 위의 사진은 뉴욕 맨해튼의 야경에 달을 합성하여 세월의 흐름을 표현하였습니다. 위의 사진은 카메라를 삼각대에 고정한 채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움직여 촬영하였습니다. 위의 사진은 카메라를 삼각대에 고정한 채 28에서 200mm 렌즈를 줌밍하였습니다. 위의 사진은 카메라를 손으로 들고 밑에 궤적을 만들었습니다. 위의 사진은 카메라를 손으로 들고 천천히 움직여 하트 모양의 빛을 만들었습니다. 위의 사진은 사진 노출은 F값은 8, 160분의 1초, ISO 200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노출은 F값 22, ISO 50으로 조리개를 변경하고 노출을 4스톱 내린 후 추가로 CPL 필터와 ND 필터를 동시에 사용하여 8스톱 느려진 셔터 속도인 2.5초로 촬영하였습니다. 플래시 사용 방법입니다. 내장형 플래시입니다. 대부분의 내장 플래시 강량은 가이드 넘버 4입니다. 가이드 넘버란 플래시의 강량을 나타내는 수치로 조리개와 피사체 간의 거리에 의하여 산정됩니다. GN4인 내장 플래시는
조리개를 F4에 설정하면 촬영 거리가 1m가 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빛이 있으면 3 내지 4m까지는 촬영이 가능합니다. 카메라에서 가까운 것은 강양을 많이 받고 멀어질수록 강양은 줄어듭니다. 플래시 강양을 조정할 수 없는 카메라는 카메라와 피사체 간 거리를 이용합니다. 내장 플래시에 자동 정목 방지, 플래시 온 오프, 저속 동조 기능이 있으며 사용하시고 일부 카메라에는 강양을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위의 사진은 저속 동조 모드로 설정하고 플래시 강양을 마이너스 0.5로 조정한 다음 피닉픽스2 프로 니콘 12에서 24mm f5.6 60분의 1초로 촬영한 사진으로 앞에 인물과 배경의 노을이 모두 잘 표현되었습니다. 단 셔터 속도가 느린 경우 인물이 움직이면 이중으로 촬영될 수 있으므로 삼각대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플래시 사용 방법입니다. 외장형 플래시입니다. 외장형 플래시는 핫슈라는 디지털 카메라 장치에 장착하거나 플래시 동조기를 이용하여 별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 카메라 외장형 플래시를 장착하는 샷수가 빨간 원 안에 있습니다. 인물 사진을 실내에서 플래시로 촬영할 때 피사체 노출 가다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이나 천정에 바운스 시키기도 합니다. 만약 실내 조명이 자주 변하는 등의 이유로 커스텀 화이트 밸런스 설정이 불편한 상황이면 피사체를 향하여 플래시를 직접 사용합니다. 이 경우 플래시 빛이 너무 강해 일부 디테일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플래시 크기가 작은 경우 옴니 바운스와 같은 확산판을 사용합니다. 카메라 바디에서 TTL 기능을 지원하고 플래시 크기가 큰 고급형 플래시는 옴니 바운스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급형 플래시는 오토 화이트 밸런스로도 정확한 색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플래시를 사용하면 하나는 메인 조명으로 사용하고 다른 플래시는 조명이나 배경 조명으로도 활용합니다. 보조 플래시는 직접 피사체에 사용하지 말고 빛을 적절히 바운스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수 플래시 사용입니다. 위의 사진은 동조기를 사용하고 플래시 2개를 추가하여 3개의 플래시로 촬영하였습니다. 고급 장비에 매달리지 말자입니다. 기계의 우수성입니다. 다문화 측강 방식, 자동 초점 장치, 자동 노출 모드 등 오늘날의 카메라의 성능은 매우 뛰어납니다. 이제 수동 노출 모드와 수동 초점을 이용하지 말고 카메라 성능을 믿고 자동 초점, 노출 모드는 조리개 우선 모드를 이용하여 조리개의 선택은 촬영자가 하고 나머지는 카메라에 맡겨서 촬영합니다. 최근 거의 모든 렌즈와 카메라 품질이 좋아졌기 때문에 고급 장비만을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렌즈 교환 검토입니다. 렌즈 역시 반드시 f2.8의 대구경 렌즈를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 필름 시대에는 ISO 100에 국한된 필름을 사용하여서 밝은 렌즈가 필요했으나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쉽게 ISO를 200, 400, 600 등으로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밝은 렌즈의 필요성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 사진은 캐논, 니콘 마찬가지입니다. 24, 70mm 한 개, 70에서 200mm 한 개의 무게와 가격이 오른쪽 28에서 200mm로 교체하면 결과물인 사진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많이 헐게 칩니다. 니콘도 마찬가지 28에서 70mm와 70에 200mm를 합해서 18에 200mm를 사면 결과물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니콘 렌즈 조합 참고도입니다. 왼쪽 두 렌즈 무게가 오른쪽 렌즈 교체로 완전히 달라졌지만 결과물인 사진 품질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컬러 모드입니다. 그레이스 스케일 모드입니다. 흑백 모드로서 이미지를 만드는데 8비트 파일은 256단계의 명암으로 16비트는 65,536개 단계의 명암으로 표현합니다. 흑백 사진을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일 경우 톤 영역을 최대화하기 위해 촬영 및 저장할 때에는 RGB 모드로 변경해야 합니다. 컬러 모드로 촬영하면 RGB 24비트 167만 개의 컬러 값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정보를 이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흑백 사진을 만드는 것이 좋기 때문에 카메라의 흑백 모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RGB입니다. 빛의 삼원색인 레드, 그린, 블루로 이미지를 표현하는 컬러 모드입니다. 가산 혼합 형태로 색을 혼합할수록 흰색에 가까워집니다. RGB 컬러는 디지털 카메라, 모니터, TV 등에서 사용하는데 8비트는 각 채널별로 256단계로 표현할 수 있으며 24비트는 약 1670만 컬러이기 때문에 훨씬 많은 컬러 단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컬러 이미지는 촬영할 때뿐만 아니라 편집이나 프린트 작업에서도 가능한 RGB 모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CMYK입니다. 색의 삼원색인 사이언, 마젠타, 옐로로 이미지를 표현하는 컬러 모드입니다. 색을 혼합할수록 RGB 컬러와는 반대로 어두워집니다. 즉, 색상을 뺄수록 더 밝게 표현되는 감산 혼합 형태로 대부분의 인쇄물은 CMYK 컬러 모드를 이용합니다. CMY의 세 가지 색상을 혼합하면 이론적으로는 모든 색상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하지만 실제는 검은색 표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블랙을 추가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미지를 작업할 때 RGB 컬러 모드를 설정하면 됩니다. LAB 컬러 모드의 첫 번째 채널인 L 채널은 라이트니스의 약자로 명도를 말합니다. A 채널은 그린과 레드, B 채널은 블루와 옐로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LAB 컬러 모드는 여러가지 색상 체계와 호환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이 되는 색상 체계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색상을 기준으로 디지털 장비의 색상 특성에 관계없이 동일한 색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포토샵에서 컬러 모드를 변환할 때도 내부적으로는 LAB 모드를 사용합니다. LAB 모델 사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토샵에서 색상 조정입니다. 포토샵에서 색상 조정 방법입니다. 포토샵에서 정경색을 더블 클릭하면 컬러픽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대화 상자 하단에 색상표에 있는 FF3333을 입력하면 빨간색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색상 피크 대화 상자입니다. 여기에 000 되어 있는 걸 F3333을 입력하면 빨간색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우리 눈에는 컬러 사진이
다채로운 색상의 조합으로 보이지만 카메라, 모니터, 프린터는 숫자로 인식합니다. 모두 숫자로 인식하여 작업을 하는데 왜 색상이 다르게 표현되는가 의문점은 동일한 숫자라도 장치별로 해석을 달리하여 서로 다른 방식으로 색상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작업 공간입니다. 포토샵의 작업 공간은 디지털 이미지를 구성하는 숫자들이 일관성을 갖게 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포토샵에서 작업하기 위한 공간일 뿐입니다. 모니터나 프린터에서 색상을 대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컬러 프로파일입니다. ICC 프로파일은 색상을 디스플레이하고 프린트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포토샵에서 이미지를 저장할 때는 반드시 컬러 프로파일이 삽입된 상태여야 합니다. 만약 컬러 프로파일이 삽입되어 있지 않다면 포토샵은 색상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과 같기 때문에 단순히 포토샵 작업 공간에 맞춰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이때 색상이 제대로 표현된다는 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 컬러 설정입니다. 컬러 세팅은 Shift Ctrl K를 눌러 컬러 세팅 대화상자를 불러옵니다. 이게 컬러 세팅 대화상자입니다. 작업 영역 RGB를 어도비 RGB 1998로 변경합니다. 여기 작업 영역에 어도비 RGB 1998로 변경을 합니다. 컬러 관리 규칙에 CMYK는 여기 CMYK 규칙은 포함된 프로필 유지로 변경합니다. 컬러 관리 규칙의 CMYK 파업에는 세 가지 선택 사항이 있습니다. 오픈은 포토샵은 삽입된 컬러 프로파일을 무시하고 현재 작업 공간에 따라서 색상 값을 해석합니다. 모니터에 보이는 색상은 현재 작업 공간의 색상으로 나타내는 것이며 프린트물의 색상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옵션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포함된 프로필 유지는 새로 연 이미지 파일에 삽입된 컬러 프로파일이 작업 공간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현재 작업 공간과 일치하도록 변환하여 줍니다. MIK 작업으로 변하는 이미지에 삽입된 프로파일은 원본 그대로 사용하기 위한 옵션으로 프로파일이 현재 작업 공간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열 때 표시되는 프로파일 경고 처리입니다. 포토샵에서 파일을 열 때 간혹 미싱 프로파일 또는 미스테이크 프로파일이라는 메시지 창이 뜨는데 이러한 메시지 창에 대한 의미와 취급 방법에 대하여 잘 이해하였다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1번 사항의 영어가 뜨면 컬러 프로파일이 맞지 않을 때 변환 여부를 묻는 메시지 창입니다. USE The Embed 프로파일이 뜨는 작업 공간에 프로파일이 아닌 파일에 삽입된 프로파일을 사용합니다. 컬러 관리 정책에서 프로 서비스 엠베이드 프로파일 옵션과 동일합니다. Convert Document Color to Working Space는 파일에 삽입된 프로파일을 작업 공간의 프로파일로 변환합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카메라에서 sRGB로 촬영한 사진을 작업 공간이 어도비 RGB인 상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옵션을 선택하여 sRGB를 어도비 RGB 색 공간으로 변환하더라도 이미지 모습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변환 중에도 모니터에 보이는 모습은 처음 파일 열었을 때 프로서비스 엠베이드 프로파일 옵션을 선택한 것과 똑같습니다. 컬러 관리 정책에서 Convert to Working RGB 옵션과 동일합니다. 디스카드 엠베이드 프로파일은 컬러 정책, 관리 정책에서 오프 옵션과 동일합니다. 새로
염 파일에 삽입된 프로파일은 제거되고 작업 공간의 색 정보에 맞추어 색상값을 해석합니다. 삽입된 프로파일이 잘못되어 그것을 제거하고 새로운 프로파일을 승인할 때 선택합니다. 미싱 프로파일, 프로파일이 없는 이미지를 열었을 때 파일에 컬러 정보가 없는 경우 프로파일의 진행 방향을 묻는 메시지 창입니다. Leave as is는 파일을 열고 프로파일에 관계없이 작업합니다. 컬러 태그가 없는 이미지 파일에서 다른 프로파일의 변환 가능성을 검토할 때 사용합니다. 프로파일 메시지 창의 오브 옵션과 동일합니다. Async Working RGB는 작업 공간의 규격에 근거하여 디스플레이되며 이미지 모습은 Leave as is 옵션을 선택함과 같습니다. 유일한 차이는 현재 작업 공간에 프로파일을 추가로 부과한다는 것 뿐입니다. 새로 연 파일이 작업 공간과 일치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선택합니다. Async 프로파일, 특정 프로파일을 지정할 수 있지만 지정한 프로파일이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볼 수 없습니다. 새로운 프로파일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미리 보기 기능을 대신하려면 Leave as is 옵션을 선택한 후 이미지를 열고 이미지 모드 Async 프로파일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한국 디지털 사진가협회 경주지회 21년도 10월달 온라인 교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